네, 안녕하세요. 유미다파입니다. 2019년 1월 30일 화요일, 29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이 남북 경협, 그 중에서 남북 경협 관련, 산업 중에서, 이 건설, 그 다음에 건자재, 그리고, 이 SOC 사업에 있어서 또, 당연히 건설이나 건자재 기업들이, 중복으로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자재, 보통, 이제, 이쪽 건자재, 건설 관련 업종으로 볼 때, 크게, 이 네 가지 축으로 봅니다. 네 가지 축으로. 첫 번째는, 당연히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건설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SOC라든지 아니면 설비 그쪽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지방 건설사들이 있죠. 지방 건설사들 중에서도 이제 SOC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택건설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건자재 부분이 있는데 건자재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이것도 SOC와 SOC 쪽에 더 가깝냐 아니면은 주택건설에 더 가깝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누는데 이제 주택건설 쪽 건자재 쪽에서는 주도주가 이제 LG 하우시스나 KCC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시멘트, 물론 시멘트도 주택건자재 쪽에 들어가죠. 근데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쪽에 주로 이제 도로나 항만이나 혹은 철도 이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종목별로 겹치는 종목도 있지만 안 겹치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남북 경협에 많이들 그러잖아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당연히 주택건설에 엘리베이터 안 들어갑니까? 아파트에 다 엘리베이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와 함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다 또 엘리베이터 들어가거든요. 이쪽도 걸쳐지고 이쪽도 걸쳐지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 대림산업.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코드인가요? 스튜어드 코드죠. 스튜어드 코드. 스튜어드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GS건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건설이 조금 더 낮죠.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림산업이 탑핑인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 때문인가요? 그래서 많이, 한진칼처럼, 이런 어떤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스튜어드 코드라든지 이런 거에 엮여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남북경협에서 당연히 가장 큰 건설주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것과 함께 SOC의 당연히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종목들과 함께 그럼 지방건설사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어디냐? 당연히 이게 지자체 관련이잖아요. 지자체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보통은 계룡건설이 많이 보는 편이죠. 그래서 어제도 계룡건설이 종가로는 4% 조금 못 미치는 3.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고개를 삐쭉 들었죠.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장기선에서 확실히 올라탄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잡는 이틀에서 3일째 잡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데서도 이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죠. 보시면은 18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죠? 11월. 그리고 여기는 241선입니다. 241선인데 주봉을 보면은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죠? 딱 봐도 안 나옵니다. 잘. 예. 월봉을 보면은 이게 5개월 선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5개월 선이랑 유사하게 나오죠. 근데 5개월 선이랑 그렇다고 해야지 180일 선이랑 같이 가진 않습니다. 예. 같이 가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181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181선에 딱 붙어서 요렇게 11선을 살려준다거나 요런 흐름이 요렇게 나올 때는 선침해성으로 잡아도 되고, 그죠? 3일 이상을, 3일에서 6일 혹은 그 이상을 하나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2, 3일 정도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1선은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잡아도 당장 잡아도 23,000원 손절로 종가로 딱 보고 사실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갈지 안 갈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제 마인드가 딱 이 마인드예요. 여기 이런 데서 나와요. 잡았죠. 그러면은 181선만 안 깨면 나 일단 가져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SOC니까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깨버렸어요. 시장도 안 좋고. 물론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뻗쳐 나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땐 기다리는 거죠. 매수 스플레이 하는 거 아니죠?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180에서 할 때는 잡았는데, 이탈을 했다면 손절해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간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냥 추세만 보면서 그냥 쭉 가져갑니다. 예, 목표가 같은 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 목표가라는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나 가져가면 됩니까? 제일 갑갑한 질문이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목이 2100개잖아요. 제가 그 종목들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보는 종목들로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룡건설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전고점 뚫어주면은 여기만 뚫어주면 27,000원만 뚫어주면은 32,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3만원대 이상은 갈 수 있겠구나.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항상 모든 종목이 다 이래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사잖아요. 만약에 진짜 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지켜봅니다. 이거를. 적어도 2, 3주 이상은 지켜봐요.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켜봅니다. 너 갈 때 내가 잡는다 하면서. 이게 되게 익숙해져요. 호가창하고. 창구라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호가창이 이미 눈에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가면서도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전혀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혹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몰라요. 다만 이런 거 하나 압니다. 저점 대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오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40에서 60%, 80에서 120% 룰이 있어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그 정도 가주면은 보통 중기 조정 1, 2개월이나 3, 4개월짜리 조정이 나온다는 건 머릿속에 딱 꽉 박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계룡건설을 갖다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지방 건설사 중에서는 보통 계룡건설을 갖다가 최고로 많이들 보죠. 계룡건설을. 자, 계룡건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멘트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시멘트다 뭐 이러면 뭐 유진기업이라든지 그죠? 유진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쭉 있는데 제가 보는 종목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표시멘트라고요. 삼표시멘트. 사실은 삼표시멘트 여기서 잡으면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가 5,200원이고요. 장기선이 얼마죠? 예. 근데 잘 보세요. 181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181선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나요? 181선을 전에도 뚫어줬었어요. 물론 저기서 잘 지지해주는 걸 봐서는 181선을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애매할 때 있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한 번씩 161선을 갖다가 설정해서 한 번쯤 봐보는 거예요. 161선에서 어떤가. 161선에서도 은근히 맞는 편이 있어요. 그러나 161선보다는 확실히 181선이 확실히 맞죠. 앞서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선을 갖다 넣었다 뺐다 혹은 뭐 216에서는 241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마다 다 틀려요. 예. 이렇게 한 번씩 바꿔보면서 흐름을 갖다 이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3표 시멘트를 좀 봅니다. 왜 3표 시멘트를 보냐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결코 싼 건 아니에요. 얘 주식수가 1억 주가 넘습니다. 1억 700만 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요 5천억이 넘어요. 결코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주가가 5천원짜리일 뿐이지. 자, 예전부터 이게 눈에 계속 걸렸었어요. 왜냐면은 쌍그리 매수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만큼 좋아질 거다라고 양쪽이 다 보는 듯한 오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문제는 좀 깊어요.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 4, 5% 정도 손절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각오를 해야 돼요. 다만 분봉을 보면 30분봉에서 한 번쯤 180분선이나 216분선을 찍어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30분봉에서 원래 이렇게 주가가 자 저점 4,000원 대비 얼마쯤 올라? 5,4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40%는 조금 못 미치게 올랐어요. 40%는. 그러나 여기 밑바닥에서 본다면 2,800원에서 얼마입니까? 5,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여기서 보면 80%예요. 그죠? 8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3표 시멘트라는 종목을 저랑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짧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매매 전략을 잡는다면 당연히 현재 자리에서 잡아요. 11선 부근에서 잡습니다. 잡고요. 예, 과감하게 잡고요. 종가로 어디냐면은 종가가 아닙니다. 예, 그냥 5,000원 이하로 딱 떨궜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회복을 못할 것 같다. 아니면은 딱 감이 올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싶을 때 5,000원 이하로 딱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일단 뭡니까? 절반 이상을 갖다가 물량을 탁 축소해 놓고선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여기나 아니면 5주선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전략을 짜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는 3표 시멘트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은 시멘트, 뭐 유진기업이니 쌍용양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있죠.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뭡니까? 레미콘도 만들죠, 당연히. 레미콘, 예, 아스팔트. 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공통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3표 시멘트가 가장 예전부터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3표 시멘트를 좀 보는 편입니다. 자, 3표 시멘트만 있느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그러면은,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면은, 도로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쵸? 예, 아까, 뭐였죠? 계룡. 예, 계룡건설도 있었으면 지금 3표 시멘트지만 3호 개발을 또 제가 빼먹고 있더라고요. 3호 개발을. 이 3호 개발도 그 예전에 3호 개발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저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건자재 쪽이 아니라 건설, 특히 SOC 쪽에 강점이 있죠. 뭐 특수건설이나 이런 3호 개발이나 이런 애들 다 매 한 가지일 겁니다. 뭐 이화공용인가? 예, 이화공용이나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특수건설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런 면에서 예, 계룡건설과 그나마 예전에 4대강 쪽에서 SOC 전문 그런 건설 중소형 건설사를 본다 했을 때 그나마 특수건설, 3호 개발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이화공용보다 특수건설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터널 많이 뚫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아지질. 예.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주요 사업이 토목 분야 사업이죠. 그 중에서 이제 수중공사라든지 아니면은 터널이라든지 상하수도 설비 공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구조물 해체 여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여러 이런 SO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보통 동아지지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예, 터널이라든지 이 수중
예, 수중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지진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많이 뚫어야 되니까 그거는 철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철도도. 예, 그런 면에서 동아 지지를 많이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아 지질이 있고요. 삼표 시멘트. 그 다음에 도로를 놓으면 당연히 다스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스코 자회사도 원체 좋으니까. 그래서 다스코라든지 요런 기업들을 갖다가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함께 S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G라는 종목. 자, 이 SG라는 종목이 뭐냐? 아스콘 있죠, 아스콘. 예, 아스콘이라고 그래가지고 레미콘,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만드는데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SG라고요. 신규상장한 회사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신규상장 좀.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딱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216일선, 241선 한번 바꿔볼게요. 241선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선을 한번 쭉 그으면 얘네들 아마 204 지금 241선 각도로 한번 만원에서 쭉 거보세요. 쭉 거보면은 대충 요런 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원입니다. 와, 손절이 12,250원에 잡아도 뭡니까? 예, 12,000원 이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되게 큰 거죠. 자, 근데 시세가 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는 케이스에서는 241선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은 보면은 181선에서 손절가를 때려주는 게 맞아요. 181선에서. 자, 조금 전에 다스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짧게 181선. 물론 다스코 같은 경우는 241선 혹은 216일선 잡아도 될 거예요. 잡아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여기 밑에까지도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잡을 때는 그냥 선침해성이지만 이쪽에서 잡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자리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잡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땐 181선을 보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서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스코 뭐 SG라든지 아니면 동아지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있죠? 아까 삼표시멘트 그리고 계룡건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과 그 뒤로 움직이는 것들이 항상 이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마치 이 뭐가 이제 이거를 주택건설부터 옛날부터 이제 설명 드렸던 건데 아파트 지을 때 기초공사 하잖아요. 그죠? 그럼 철근 박잖아요. 그죠? 시멘트가 들어가고 철근 박고 거푸집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시멘트, 철근, 그 다음에 거푸집이 먼저 올라요. 건물이 올라가죠. 그럼 뭐 달죠? 창문 달잖아요. 창호. 그죠? 그럼 LG하우시스, KCC 같은 이런 창호 기업들이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마루 같은 내장재 이런 기업들이 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항상 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뭐죠? 일단은 이런 어떤 이런 뭐죠? 이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봐도 계룡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아지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건설 같은 거 요런 애들은 먼저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요런 것들은 어딥니까? 예, 종가상으로 원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냐? 종가선으로 뭐 5주선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을 설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7,200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손절가를. 자, 이렇게 하는 건 잡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스코, SG, 뭐 삼표시멘트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조금 한 템포 늦게 출발한다. 한 템포 늦게 출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표시멘트 한 번쯤 주고 가기도 하다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주고 가는 경향들이 좀 높습니다. 예,
한 번쯤 주는 구구 가는 경우도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았는데 한번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한 템포 쉬었다 간다고요. 동아지질? 아니 동아지질은 아니고 동아지질 마찬가지죠. 한 템포 쉬었다 가거든요. 동아지질도 가면은 예, 특수건설 아직 안 왔죠. 안 왔는데 일단은 건설주기 때문에 SOC 직접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가지고 막 섣불리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순차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해서 이런 종목들 남북 경합하고 한번 묶어서 볼 수도 있고, 또한 원체 정부가 제가 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SOC 산업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건너뛰고 진행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너무 안 좋다라는 뜻일 거예요. 좋으면 이런 거 하겠습니까? 다람쥐 도로를. 그쵸? 좋으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안 좋으니까, 그리고 원래 SOC는 현 정부는 SOC 사업을 갖다 크게 벌이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공언을 했죠. 예, 장담을 하고 정권을 잡았죠. 근데 안 되니까 SOC에다 대규모로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사업비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건설주들은 남북경합과 함께 더블로즈를 해가지고 중장기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